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주에서 시설하우스 1000평 유럽 샐러드 상추 재배하고 있는 김관배라고 합니다. 재배실이 1000평이고요. 그 외 부지들 해서 한 전체 2000평 정도 됩니다. 시작은 작년 4월부터 이제 시공은 시작을 했고요. 첫 파종은 작년 9월 17일 첫 파종이었어요. 그동안 농업인들을 위해서 나름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나를 위한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제 어떤 삶의 궤적이 이제 농업 분야라서 그러면 내가 농업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그래서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요. 그 아내도 이제 여성 농업인 단체 실무자였기 때문에 귀농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받고 흔쾌히 지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이제 품목 때문에 사실 준고랭지를 찾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통이나 이런 면에서 고속도로에 인접한 그런 지역을 찾다가 무주 안성의 이 입지가 좋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무주로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총 4종류 정도 재배를 하고 있고요. 종자는 프리라이스라는 계열이고요. 이게 양상추를 대체하는 그런 품목으로 지금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품목이고, 요거는 이제 로메인이라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 로마인들이 즐겨 먹는 그런 상추라고 해서 로메인이라는 그런 품명이 붙은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버터헤드. 그래서 버터처럼 약간 이제 달콤한 맛이 난다 그래가지고 쓴맛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카이피라라는 품종이고요. 이거 샐러드나 쌈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그런 계열입니다. 또 아삭아삭하고 쓴맛이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귀농하면서 제일 고민을 했던 게 작물 선택에 있어서 좀 뭔가 큰 기술이 없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작물에 대해서 좀 찾아봤었고요. 그리고 뭐 잠깐 실패를 하더라도 그 생육 주기가 짧아서 바로바로 재기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농업인들 만나면서 다양한 자문도 구했었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은 그 품목이고, 제가 또 추천받은 이후에도 다양하게 찾아다니면서 겪어보고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됐죠. 일단은 무주원이라고 이제 거기는 완전 고도화된 유리 온실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유럽 샐러드 상추 어린잎 위주로 해서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농가가 올해부터 시범 사업으로, 무주군의 시범 사업으로 해서 샐러드 상추를 3군데 정도로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어로포닉이라고 그 분무 수경 재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양액 재배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양액 그 관주는 양액기에서 반자동으로 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액이 들어가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동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뭐 환경 제어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저는 이제 무농약 인증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농약은 쓰질 않고 있고요. 친환경 약들을 중심으로 식물 추출물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뭐 해충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름에 사실 해충 피해는 좀 많이 있었어요. 약을 못 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천창에도 별도로 방충망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들어와 있던 것들은 그런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서 좀 개체수를 줄여 나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양액실이고요. 양액실은 그 식물이 그런 먹을 수 있는 그런 밥을 제조하는 식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다량원소하고 미량원소가 들어가는데요. 주로는 이제 질소인산, 칼슘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미량원소는 뭐 붕산이나 뭐 몰리브덴산, 나트륨이나 뭐 이런 미량원소들도 같이 들어가죠. 주는 시기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주 줘요. 왜냐면은 그 온도를, 근권 온도를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자주 주는 편이고, 한 달에 한 3번 정도 그렇게 양액을 제조를 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2번 그렇게 해서, 여기 A탱크, B탱크, C탱크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질소인산, 칼슘 위주의 어떤 다량 원소들이 이 A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녹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여기는 이제 밀양온수 중심으로 들어가는 B탱크, 그리고 여기는 그 양액의 어떤 pH를 맞춰야 되는데, 식물이 선호하는 pH가 5.5에서 6.5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산을 통해서 그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pH 맞추는 질산통으로 C통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C통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애를 보조통으로 하나 더 두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질산이 조금 더 빨리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원수의 기본 pH에 따라서 질산의 소모량이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관정에서 나오는 원수의 pH가 약간 높은 편이다 보니까 질산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통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액기에서 세팅되어 있는 값에 따라서 부족한 결핍된 양만큼 그 A통, B통, C통에 있는 성분들을 필요한 양을 땡겨가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양액을 버리는 게 아니고, 봄밭에서 한번 돌았던 양액은 다시 혼합통 10톤짜리 탱크로 다시 환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환수된 양에서 또 결핍이 있는 것들을 양액기에서 보충해서 다시 봄밭으로 내보내는 그런 순환식 재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지 농사 지시는 것보다 훨씬 적죠. 한 10분의 1 정도의 물량으로. 여름에는 양액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온도계를 설치를 해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근권 온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가장 좋기는 한 17도 정도가 가장 좋은데, 거기까지 맞추기는 쉽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20도 내외로. 온도 조절은 이제 원수가 18.2도거든요. 여름에는 한 15도, 16도까지 나오는데, 이 원수를 좀 더 자주 혼합통에 섞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수 온도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펌프에 그 센서를 달아놔서 혼합통에 일정량 이상 수위가 내려가면 원수가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줘서 그 전자변이 그 시간대에 맞춰갖고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동 제어되는 밸브라고 보시면, 베드별로 시간 타이밍을 계산해가지고 뭐 EC나 pH 값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분사를 시키죠. 예, 지금은 이제 양액이 노즐에서 분사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뿌리가 이렇게 왕성하게 발달하는 거는 물을 찾아서, 얘네가 양액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담겨 있는 담액식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뿌려지는 방식이다 보니까 양액이 멈췄을 때 더욱더 뿌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경 재배 방식보다도 뿌리 발달이 가장 왕성한 재배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수경 재배보다 성장 속도나 이런 면이 조금 더 빠른 그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봄, 가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일 내외, 그리고 겨울에는 한 20일 내외로 해서 정식이 됩니다. 네, 일단은 파종을 하고 이틀이면 개갑이 돼서 싹이 나오고요. 그 싹이 나오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하고 봄밭에서 한 30일 내외로 해서 여름에는 한 40일 내외로 수확이 가능한, 여름에는 그렇고 겨울에는 한 60일 정도. 겨울철 전기를 주 에너지로 하고 있고요. 전기를 통해서 온수를 가열해서 FCU 그 팬이 있습니다. 팬을 돌려갖고 공기를 데우는 방식으로 난방을 하고 있어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 유지라기보다는 이제 끌려 내려가는 거를 좀 더 더디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작년 대한 때 한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한 영상 한 3도, 4도 정도까지 방어를 했습니다. 여름에는 사실 그 한낮에 열기를 어떻게 식히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권 온도 중심으로 여름에는 관리를 하고, 또한 이제 대기의 온도는 여기에 지역 특성, 여기가 지금 해발 500고지이기 때문에 준고냉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지대보다는 야간 온도나 이런 면에서는 상추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그 천창이나 이런 측창 이렇게 자동으로 개방되게 돼 있고,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광을 통해서
그런 그 광량을 조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컨트롤 박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수동 자동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측창이나 천창이나 측창, 뭐 이런 커튼, 차광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컨트롤 박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요건 이제 환풍기는 태풍 왔을 때 쓰는 거고요. 태풍이 오면은 비닐이 날아가지 않도록 음압 상태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모든 창을 닫고 환풍기만 가동시켜서 계속 내부 공기를 배출시킵니다. 그러면은 비닐을 땡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풍 때 주로 쓰는 거고, 요 유동팬은 습도가 높을 때 그때 이제 바람을 좀 흔들어줘서 그런 잎 끝에 있는 그런 물기를 좀 말리거나 대기를 순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유동팬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천창에서 뭐 환기 시키고 할 때 위로 이제 공기를 배출시킬 때 그때 천창 조작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옆에 창, 측창 앞뒤 옆 이렇게 해서 제어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커튼입니다. 차광 커튼. 요거는 겨울에 쓰는 보온 커튼. 이건 수동이고, 요 옆에 있는 게 이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외부 기상대가 있거든요. 그 외부 기상 대비 내부 온도, 습도, 조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창을 다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자동화 세팅을 조건값을 줘가지고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나 이런 습도, 뭐 이런 광량, 조도 이런 거에 따라서 요 컨트롤 박스를 무선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죠. 일단은 유럽 샐러드 상추는 여름에 재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근권 온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 여름 재배는 좌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시설을 그 짓는 데 있어서의 그 자금은 일단 융자금 가지고 다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보조 사업이나 지자체 보조 사업들을 활용해서 뭐 난방기라든가 뭐 어떤 농기계, 소농기계 뭐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하게 됐죠. 하우스 시공에만 한 3억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랑 양액 시설 이런 거 해서 한 9천만 원 정도, 예, 약 4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갔죠. 예, 농지 구입비는 별도고요. 금리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귀농 초기에 어느 정도 정착시켜서 순익을 내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이자 부담이나 그런 융자금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는군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스펀지인가요? 스티로폼이고 요거는 앞면이에요. 앞면은 돌가루를 고온에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고형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스펀지로 많이들 하는데 그 물성은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앞면이 가장 안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스펀지의 단점이 이제 물을 충분히 먹이지 않으면은 흡수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종은 크는데 어떤 모종은 물을 못 먹어서 안 크는 그런 발육이 좀 불량한 상태들이 보여서 그래서 저는 앞면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납품처에서 요구하는 거는 주에 한 2회 정도 해서 수확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1톤 내외로 그렇게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 그 이상고온 현상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긴 했었고요. 그래도 여기가 준고냉지라서 저지대보다는 좀 나은 편이죠. 보통 3가지에서 4가지 종류를 섞어 가지고 믹싱이 돼 있고 소비자가 원할 때는 단품으로 그렇게 해서 발송하기도 하죠. 전국적으로 많이 가는데 지금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남양주나 뭐 경기권 이쪽 수도권 쪽으로 그 샐러드 카페에서 수요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햄버거 체인점 이런 곳들, 그리고 개인은 뭐 워낙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찾고 있습니다. 업체 같은 경우는 이 프리라이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요. 식감이 좀 아삭아삭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은 이제 버터헤드나 이런 카이피라 계열들이 많이 나가고 있죠. 온라인 판매라서 보통 3kg 단위로 해서 업체 쪽으로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개인 판매는 2kg, 1kg 단위로 해서 나가고 있죠. 보통 키로에 한 10,000원 정도 해서
온라인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샐러드 상추의 품목 특성상 이게 판로가 그렇게 공개적이지 않아요. 다른 품목하고 다르게. 다른 품목들은 도매 시장 가면은 다 경매 목록에 있어서 언제든지 어쨌든 팔 수는 있는데, 이 유럽 샐러드 상추는 아예 경매 품목 자체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로메인 하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품목이 경매 대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없는 품목이다 보니까 그런 판로 면에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죠. 어떤 뭐 행정에서 그 판로까지 하기에는 좀 아직은 이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이 유럽 샐러드 상추를 하는 농가들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걸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 많이 만나봤었고요. 그 중에 한 농가 통해서 그 대량으로 이제 벌크로 우리는 납품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대량으로 납품하는 업체 쪽을 3군데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재배를 시작을 했던 거고요. 한번 해보니까 일단 시작 단계에서는 그런 판로가 필요해요. 벌크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필요한데, 계속 재배를 해 가면서 점차 이제 직거래 쪽으로 하지 않으면은 좀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벌크로 나가는 양과 직거래로 나가는 양들을 좀 조정해 가지고 점점 직거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개설해 가지고 직거래를 좀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 편입니다. 여름에 고객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여름에 저지대에서는 대부분 재배가 안 되다 보니까 연중 안정적인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샐러드 업체나 이런 쪽에서 여름에도 생산이 가능한 쪽을 찾아와서 연락을 주시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어요. 요번 여름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확대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올 여름부터는 직거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시설을 크게 지어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의 시선들이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걱정스러워 하시는 그런 주변들의 시선을 많이 느낀 적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1년을 계속 출하를 하고 있고 뭐 그런 모습 꾸준히 보여드리니까 이제는 좀 믿고 바라보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또 음성이나 뭐 진주, 거창 뭐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많이 오시면서 분무수경 재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연락 오면 누구든 다 오시도록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일단 귀농귀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농업계에 계속 있었지만 막상 귀농을 해보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현실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품목 선정부터 많이 고민해 보시고, 또 주변 농가들 많이 다니면서 견학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면서 그렇게 신중하게 품목 선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투자하지 마시고 조금씩 어떤 판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느 정도 구축돼 가면서 좀 외연을 확장해 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귀농 정착한 곳이 무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정착한 곳의 주산지의 품목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샐러드 상추와 천마 재배를 병행해서 좀 더 고부가 가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브리즈팜 검색하시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대한 그런 소식이나 그런 풍경들 이런 것들 보시고 상품 구매도 거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